이번 시간에는 conservative force, 보존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보존력이라고 하면 힘이 보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보존이 되도록 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total mechanical energy,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인데, 역학적 에너지란 kinetic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potential 에너지, kinetic 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의 합, 그것을 이제 해밀토니언이라고 부르는데, 해밀토니언 kinetic 에너지하고 potential 에너지의 합이 되겠어요.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언제 potential 에너지가 있으면, potential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면 힘을 경로에 따라서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을 potential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힘을 적분해서 potential 에너지라는 field라고 하는 것은 좌표, 공간 좌표의 함수를 field라고 했죠. 수학에서 말하는 field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potential 에너지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potential 에너지가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potential 에너지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 적분을 potential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적분을 어떤 x1에서 x2까지 위치 출발점에서부터 끝나는 점까지 이렇게 적분을 했다가 얘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제자리로 오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정적분을 하면 어떤 a에서 b까지 f of x를 definite integral을 하면 primitive function이 나오고, 그거를 뺀 거, upper limit에서의 primitive 빼기, lower limit에서의 primitive를 빼줘 버리면 다음과 같은 정적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 끝점이 같은 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 FA 빼기 FA, 그럼 빵이 된다. 똑같이 이게 1차원적인 적분일 때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3차원 공간 또는 뭐 2차원 공간에서 이 커브를 따라서 적분을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면 같은 거, 포텐셜이라는 게 같은 지점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그 델타가 나오는데, 델타가 U의 X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빼면 0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동글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어떤 커브를 따라서 접근하는데 그 커브가 closed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걸 closed path라고 해요. closed path를 따라서 이게 뭐지? work, 일이지. 일을 계산하면 제자리로 한 바퀴 돌아오면 어느 경로를 가든지 빵이다 라고 하는 게 conservative force의 또 특징이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conservative force임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적분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definite integral이 이 2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적분했을 때 definite integral이 존재한다. potential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closed path를 따라서 적분하면 빵이다.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면 스토크스 시어럼을 배울 건데, 스토크스 시어럼이란 다음과 같은 적분은 사실은 컬이라고 하는 것의
surface 적분이 되는데 컬의 어떤 surface 상의 컬을 surface에 대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적분하면 그것은 바로 그 surface를 에워싸는 closed path. 그래서 그것을 이 C가 S의 바운더리라고 보통 이렇게 불러요. 이건 미분이 아니라 미분 계약적인 표현인데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미분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적분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적분 두 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고 나면 남는 게 끝에 바운더리에서의 선적분만 남게 되는데 그 closed path를 따라서 적분하면 0이 된다. 왜? 컬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equal 0을 넣기 전에 이 서피스 인테그랄은 다음과 같은 closed path를 따른 선 적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스토크스 시어럼이라고 하고 그 시어럼을 쓰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컬을 계산해 보면 빵이다. 어디에서나 빵이다 라는 걸 알면 0을 적분하면 0이니까 그래서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은 항상 빵이다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conservative force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정적분이었으니까 힘을 얻는 모습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그레이디언트로 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적분이 빵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컬이 빵이다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일종의 토탈 디퍼런셜 어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가 있어서 그 스칼라 함수의 토탈 디퍼런셜로 일이 정의될 때 이런 모든 경우에 다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아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내용을 오늘 모조리 다 배우게 됩니다. 이미 X9를 잘 봤어야지 되죠. 거기에서 이제 다 안다라고 치고 드디어 우리는 이제 다양한 응용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세상에 가장 간단한 힘, constant gravitational force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그레이디언트로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겠어요. 자, 그레이디언트는 어떻게? 그레이디언트는 x로 편미분하고 그것을 x 성분으로 놔라. y로 equal 그레이디언트는 x로 편미분한 것을 x 성분으로 놓고 왜 자꾸만 플러스 equal 플러스 y로 편미분한 것을 y 성분으로 놓고 그리고 g로 편미분한 것을 z 성분으로 놓아라. 이것이 그레이디언트라고 그레이디언트가 이 말 자체가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기울기. 데리버티브 x축은 x 데리버티브 y축 방향은 y 데리버티브 g축 방향은 z의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것을 그 벡터 필드를 그레이디언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 봅시다. x는 x로 미분하면 1, y로 미분하면 g로 미분하면 다 0이죠. 그래서 x의 그레이디언트는 x 방향의 유닛 벡터이다. 마찬가지로 y의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y로 편미분했을 때에만 1이 살아남고 x, z로 편미분하면 0이 되겠지. 그래서 y의 그레이디언트는 y의 유닛 벡터이다. z의 그레이디언트는 z의 유닛 벡터이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E3 해시라고 하는 것은 gradient of z다. 그럼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의 mgz이다. 아하, 힘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mgc이다. 너무 쉽네. 그러니까 왜 우리 시작할 때부터 계속 토탈 디퍼런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는지를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토탈 디퍼런셜로 표현되는 거 한번 봅시다. E를 계산하려면 f.dx를 적분할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f.dx라고 하는 걸 해봅시다. 근데 f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를 하고 dx를 합시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레이디언트 u dx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레이디언트 u는 x 성분이 x로 미분해라. y 성분은 y로 미분해라. z 성분은 z로 미분해라. 이런 뜻이죠. 그거에 스칼라 프로덕트 x만큼 하나, dx만큼 가고 dy만큼 가고 dz만큼 가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x로 편미분하고 dx만큼 곱해라. y로 편미분하고 dy만큼 곱해라. z로 편미분하고 dz만큼 곱해라. 이게 뭐야? u가 x, y, z만의 함수이니까 이것은 u의 토탈 디퍼런셜이구나. 아,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면 하나마나 그냥 엔드 포인트에 u, x, x2 빼기 u, x1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그레이디언트를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했지? E1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디언트 x였는데 문제가 생겼어. x21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 x21이라고 하는 것은 E1에다가 무엇을 x로 편미분했더니 x가 나올까? 어떻게? 2분지 x제곱이었겠지. 2분지 x제곱을 x로 편미분하고 2원을 붙인 게 바로 요것이 요거를 하면 2분의 1에 x의 1제곱 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원을 곱하니까 x 2원이구나. 그지? 그래서 결국 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의 u이고 이때 u는 2분지 1 kx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게 바로 conservative force 요것의 potential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potential 에너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힘은 conservative하다. conservative 한다는 건 total mechanical conservation of total mechanical energy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방식을 이용하면 토탈 디퍼런셜이 이렇게 얻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을 2차원으로 확장을 시켜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2차원의 평면상에서의 레디얼 방향이 되겠죠. 이러한 스프링 포스가 나오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2분지 1 kx 제곱 더하기 2분지 1 ky 제곱이겠다. 왜? 여기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해주니까 그것은 마이너스 2원 hat 라운드 x 마이너스 2 hat 이렇게 2차원만 하면 돼. 3z의 방향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자, 이것을 여기다가 작동을 하면 얘는 여기만 나오고 얘는 여기만 나오겠지. 그래서 x 성분이 마이너스 kx 2원 hat
그리고 마이너스 ky e2 hat 그리고 e3 hat에 대해서 빵. 그래서 이 성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힘이기 때문에 U는 바로 이것의 합이다. U는 포텐셜 에너지 U는 X와 Y의 함수이고 2분의 1 K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자, 다시 한번 그것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F가 마이너스 F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KX E1, KY E2, 닷 DX E1, DY E2 이렇게 해서 X의 디퍼런셜을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곱했다. 그럼 X끼리 스칼라 프로덕트, Y끼리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무엇이다? 2분의 1 KX 제곱의 토탈 디퍼런셜이다. 2분의 1 KY 제곱의 토탈 디퍼런셜이다. 토탈 디퍼런셜은 더할 수 있으니까 요것의 토탈 디퍼런셜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힘을 또 생각을 해볼 거야. 이것은 바로 여기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차지가, 일렉트릭 차지가 이렇게 도선에 흐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다. electrostatic force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대전이 되면 electric field가 이렇게 planar radial direction으로 이 평면상에서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상으로 radial하게 나가는 방향이 되겠지. 우리가 ER, E 세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한 ER에 해당하는 방향이야. X, Y 성분만 있고 Z 성분은 없지. 그래서 이때에 어떤 외부에 있는 점 X, Y, Z가 있으면 이것의 수직거리 로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에서 플래너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분자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1 over rho가 되는 거지. 이 절대값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 electric field의 strength는 1 over r 그러니까 1 over rho에 비례해서 그 decay 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을 주는 포텐셜은 무엇일까가 매우 궁금해져요. 자, 항상 이것을 적분해도 되는데 적분은 미분의 역산이기 때문에 때려 맞힐 수가 있다. 항상 어떻게 다음과 같이 그 간단한 함수들을 미분해 보면서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로우를 x로 미분하면 체인 룰을 써서 로우는 스퀘어 루트 무엇이니까 무엇을 어떤 a라고 놓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a라고 놓고 하면 스퀘어 루트 a를 로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그러면 얘를 먼저 자기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x로 한번 그 소갈맹이를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바로 요 미분은 2배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소갈맹이를 x로 미분해라. 자, 이걸 x로 미분하면 2 날라가고 2x만 남는 거 아니까 2 캔슬되고 x 나누기 로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 로를 x로 미분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로를 y로 미분하면 당연히 x를 y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고 로를 g로 미분한다. 여기 틀렸네. 로가 g가 없잖아. 그러면 로를 g로 편미분하면 이게 아니고 이건 0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 every statement true가 틀렸네.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로를 x로 미분했을 때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로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로그 x를 미분하면 dxd 로그 x 이거는 1 over x죠. 그지?
그러면 얘를 보면 x로 미분하고 싶은데 체인 룰을 써서 로로 미분하고 로를 x로 미분하고 하면 되는 거지. 자, 로로 미분하면 1 over 로가 될 것이고 로를 x로 미분하면 로 나누기 x 나누기 로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x 나누기 로의 제곱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로분의 2를 또 y로 미분했다. 이건 뭐야? 어떻게 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로분의 2를 로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로를 미분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로 제곱분의 1이고 이것은 로분의 y네. 그래서 마이너스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로 세제곱분의 y인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아. 여기 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지워줘야 될 것 같아. 위에 있는 걸 카피해서 밑에다가 연장해서 쓰려고 하다. 여기는 지워버리죠. 불필요한. 자, 아무튼 이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x에 대해서 이렇게 얻었으면 답은 y에 대해서 로그 로를 미분하는 거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해 놔야지. 나중에 C 로그 로를 이렇게 미분하면 y 나누기 로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요거와 요것을 이용하게 되면 로그 로를 그레이디언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요거하고 또 같네. 그래서 x 요것을 x 벡터라고 했으니까 x 나누기 로 제곱이 나오네. 그런데 x 나누기 로 제곱 어디서 많이 봤네. 요거네. 아하. x 나누기 로 제곱이 로그 로의 그레디언트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 이 답이 나오네. 그러면 이것이 힘인데 그 힘은 언제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k의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틀린 게 많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힘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K 로그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다 맞았던 게 맞은 게 없네. 그지? U는 플러스 K의 로그가 돼.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플러스 K, 요거는 플러스 K고 여기는 마이너스 K는 맞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왜 하필이면 이걸 나눠줬냐? 왜냐하면 로그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이게 디멘션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로그 안에 아규먼트가 디멘션이 없게 하는 방법은 로그 A 빼기 로그 B의 형태로 써놓고 그것을 이렇게 로그 A 나누기 B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B가 A와 상관없는 컨스탄트이면 컨스탄트를 포텐셜 에너지에 더하더라도 항상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걔는 아무 컨스탄트나 더해줘도 돼. 그러니까 로그 속을 나눠준다라는 뜻은 로그 컨스탄트를 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도선 주위의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평면상에서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이다? 로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문제. 여기 점 전하가 있다. 그러면 여기 gravitational force나 쿨롱 force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런 inverse square law를 따라 이것은 x가 x, y, z 성분을 갖고 있는 radius이니까 x의 절대값이 r이기 때문에 전체 절대값을 하면 힘이 1 over r square inverse square law를 따르지. 그것은 gravitation 그리고 electrostatics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을 주는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키포인트는 또 R이다. R은 스퀘어 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을 더한 것이다. 자, 이 친구를 이용하면 R을 X로 편미분하면 또 체인 룰을 써서 2배의 루트가 나오고 소갈매니를 X로 편미분하니까 이것은 2X가 나오고 2 캔슬되고 X 나누기 R이다. 같은 방식으로 y, z로 편미분하면 y 나누기 r이고 z 나누기 r이다. 자, 그럼 1 over r이라고 하는 것을 x로 편미분하면 체인 룰을 써서 이거를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되고 이것은 x over r이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마이너스 x r의 세제곱으로 바뀌겠네. 마찬가지로 1 over r을 y,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y 나누기 r 삼수, z 나누기 r 삼수. 자, 이제 여기에 우리는 힘이 마이너스 k의 x 오버 r 삼수, x 오버 r 삼수, x 오버 r 삼수, y 오버 r 삼수, z 오버 r 삼수. 얘네들을 유닛 벡터만 다 더해서 하면 그레이디언트가 되네. 1 over r이라고 하는 것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요게 얻어진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KK를 이렇게 해주면 K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얻게 되는구나. 봅시다. 다시 한번 검산을 해보죠. 1 over r이라고 하는 것이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x r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k를 곱하면 똑같이 요것을 얻을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그레이디언트 k 오버 r이니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k 오버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k 오버 r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는 k 오버 r이 이것도 틀린 거지. 마이너스 k 오버 r이 돼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k 오버 r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붙이니까 그것이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무엇인고 하니 그레이디언트 k 오버 r하고 같고 그것이 마이너스 r 삼승분지 x의 k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푸른색 커브 상에 있다.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E가 빨간색 줄이다. 그러면 이 식에서 키네틱 에너지는 전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이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구간이고 이 지점은 두 개가 같은 지점이다. 같으면 빼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은 x-0이다. x-0이면 속도가 없다. 정지한다. 그럼 일로 오다가 정지하고 다시 거꾸로 가니까
방향을 턴한다, 바꾼다 해서 turning point라고 한다. 터닝 포인트 바깥에 키네틱 에너지가 0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forbidden region이라고 한다. 금지된 구역이다. 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양자 역학을 이제 다음 학기 맨 마지막에 좀 배우게 될 텐데, 그럴 때에는 이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큰 이런 구간은 이렇게 사인 파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베리어가 있는데 일렉트론이 이렇게 사인 파로 이렇게 메터 웨이브라고 하지,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버리는 일이 벌어져,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넬링이라고 하는데,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포비든 리전을 투과해서 나가는 이런 현상이 양자역학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플래너 레디어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법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로를 미분하는 것은 알았고, x 나누기 로 제곱 이런 것들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이것은 x 곱하기 1 오버 로 스퀘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얘를 미분한 것이 여기에 있고 얘를 미분 안 한 것이 뒤에 있네요.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얘 1 오버 로 스퀘어를 미분하고, 로에 대해서 미분하고, 로를 x로 미분하는 체인 룰을 쓰면 얻을 수가 있겠지. 자, 1 오버 로 스퀘어를 미분하면 로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 로의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로를 x로 미분한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대입했다. 자, xx 모아서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의 형태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y에 대한 편미분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모아 이제는 x를 y로 미분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x를 y로 미분하면 하나 많아져. 이건 날아가 버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했는데 x가 남아있고 y로 미분했기 때문에 y 오버 로가 생겨서, 이번에는 이 앞에 항은 없지만 뒤에 항이 xy가 섞인 게 나온다. x를 y로 미분하게 되면 로 속에서 y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해서 x, y, yx 똑같이 xy를 뒤바꿔 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고, z는 상관이 없으니까 0이다. 자, 요것을 왜 했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보고 싶어. 자, 이제 드디어 컬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달라. 아까 한 것은 x21, y22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얘는 뒤집어져 있고 부호도 반대야.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보면 마이너스 y, x라는 이런 스케일러 프로덕트라면 마이너스 xy 더하기 xy에서 빵이야.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얘에 대해서 수직인 것이구나. 이게 어떤 데 나오냐면 바로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바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2의 R에 비례한다라고 플래너 레디얼 벡터라고 했고, 그것의 수직인 것을 2의 세타라고 해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왔지. 자, 바로 여기에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플러스 정지해 있으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디얼하게 나가는데, 전류가 흐르면 그 흐르는 방향을 에워싸면서 뺑그르르 도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어 있어. 그 자기장의 방향이 바로 요런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2학기 때 우리 암페어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형태가 바로 요것이다.
우리가 그 원운동 이런 거 하면서 2의 R, 2의 세타 이런 걸 너무나도 많이 해왔던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갖고 이런 계산들을 아까 그 조각조각을 다 해놨으니까 이런 계산을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 자, 이 자료들을 가지고 드디어 컬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보자. 컬은 크로스 프로덕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분이 있으면 X2로 F의 세 번째를 그리고 X3로 F의 두 번째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부호는 1, 2, 3, 2, 3, 1, 3, 1, 2가 될 때 플러스 1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바꿔치기 한 거 2, 1, 3, 3, 2, 1 요거 바꾼 1, 3, 2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서 요것을 even permutation이라고 하고 요것을 odd permutation이라고 했었죠. 이 방식으로 이 2는 여기 3, 1, 1, 3 뒤집어지면 마이너스. 세 번째 성분은 3, 1, 2 빼기 3, 2, 1 뗄셈이 나왔죠. 자, 이제 이 컬을 계산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f of x가 얼마? 여기에 마이너스 ky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f of y가 마이너스 k 플러스 kx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로의 제곱이라고 해서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fg는 이건 없고 g는 없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fy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x가 됐지. 자, 여기는 f of x 요거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y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fy가 어디 있지? fy 여기 kx k가 여기 바깥에 나왔고 x 나누기 로제곱 그리고 이쪽은 뺄셈인데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y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g에 대해서 미분하면 g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거 다 0이야. 이거 0. 여기도 g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여기가 0이야. 0. 그리고 요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두 개는 아까 저 위에서 풀어놨어. 위에 있는 이 식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요 산수를 할 수 있다. 요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요걸 잘 들여다보면 요거와 요거는 로 제곱분의 1에 두 개가 있고 요것은 빼기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누기 로의 4제곱인데 요게 로의 제곱이네. 캔슬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2 나누기 로제곱 빼기 2 나누기 로제곱 같은 것이니까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컬을 계산하니까 지금 여기에는 로라는 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로가 0이어서는 안 되고 0이 아닌 어떠한 지점에서도 컬은 0이 된다. 다시 말해 0이라는 지점은 도선상의 지점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터져. 여기 인피니티가 튀어나오는데 바로 그게 그러한 싱귤러리티가 물리에서는 수학에서는 그런 걸 건드리지 못하지만 물리에서는 거기에 바로 물리 현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도선을 위에서 딱 들여다보면 여기 전류가 튀어나온다. 이 평면상에서. 그 튀어나오는 평면상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뺑으로 맴돌이가 생기는데 자기장이 요것을 테두리로 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물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경우에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그럴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장이 특이점, 여기 싱귤러리티 있는 지점이 바로 전하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사방으로 전기장이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컬이라고 해요. 핑컬 파마 그러잖아. 컬, 뱅글뱅글 돼지꼬리 같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컬이라고 부르는. 근데 요 지점엔 컬이 없다라는 건 뭐냐? 요 지점을 주위로 도는 게 아니고 아까 0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뺑뺑이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컬이라고 하는데, 그 컬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로테이셔널, 돌지 않는다. 이로테이셔널. IR은 저기 반대말이잖아. 뭐 뭐와 무관하게 irrespective of 뭐 이럴 때 IR 붙여가지고 반대말을 만드니까 로테이션, 여기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도는 게 아니라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만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컬이 0이 돼 버리면 스톡스 시어럼을 써서 어떤 면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테두리만 남게 되어 있어서 테두리에 따른 1차원적인 선적분을 하게 되고, 컬이 0일 경우에는 언제나 f.dx를 한 바퀴 돌렸을 때 closed path를 따라서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아까 많이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기로 합시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나 어떤 기준점에서의 값을 마음대로 잡아도, 여기에 심지어 무한대를 더하더라도 어차피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날아간다. 숫자가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아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말로 써놨는데 여기가 이제 0이에요. 그 X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힘과 포텐셜 에너지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Y축을 그려 놓지는 않았어요. 차원도 다르고. 근데 로지컬리 무엇을 보면 중요한 것인가 하니, 포텐셜이 이렇게 불쑥 솟아나고 범프가 있으면 이런 걸 포텐셜 베리어라고 하고, 요게 움푹 패인 것을 포텐셜 웰이라고 해. 근데 언제나 힘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레이디언트는 이 미분이니까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그 기울기의 부호를 반대로 해놨죠. U가 증가하는 방향, 이게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면 그레이디언트는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데, 그레이디언트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가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는 0보다 작게 돼. 그러니까 힘이 0보다, 여기 0이라고 하는 게 있죠. 0보다 작은 쪽에 힘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U의 extremum value, 1차 미분이 0이 될 때 힘이 0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힘이 맥시멈이 되는 부분이 슬로프가, 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네거티브한 곳이 거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가 힘이기 때문에 힘이 여기서 최대가 되는구나. 이런 이 그림을 보고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동일한 문제를 여기다 이제 한번 연습을 다 해보기 바라고, 이제 우리 정적분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요것을 이제 2차원 적분으로 만들고 인테그란드를 뭘로 바꿔치기 할 거냐면 컬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면적, 이 d 시그마라고 하는 면적은, 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는 그거의 수직인 평면, y축의 방향으로는 그것의 수직인 평면, 그리고 g축의 방향으로는 그것의 수직인 dx, dy, 이것을
differential area element라고 하는데 이 differential area element를 컬에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2차원 적분이 되는데 이 컬 안에 이거 하나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적분 중에 하나는 날아가 버린다. 다음과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적분이 면적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갈맹이는 이 여기에서 뭐야? f of x를 적분하면 이 리밋만 upper limit과 lower limit만 남게 되지 가운데 소갈맹이는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면적분에서 이 면 속의 소갈맹이는 다 사라져 버리고 테두리만 남게 된다. 그게 바로 스토크스 세럼인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4번 컬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의 0이 아닌 성분이 있는데 그것은 E1 hat X2 F3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1, 2, 3 엡실론 1, 2, 3는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1, 2, 3, 2, 3, 1, 3, 1, 2는 1이고 엡실론 2, 1, 3 그리고 3, 2, 1, 1, 3, 2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21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 중에 오직 3개의 플러스와 3개의 마이너스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컬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F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conservative force라고 했는데 그 conservative force는 항상 irrotational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conservative gradient U로 표현되면 언제나 컬을 하면 빵이라는 것을 지금 이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F 대신에 그레이디언트를 넣었으니까 여기 미분이 들어가게 되거든. 미분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 원래 컬에 여기 있었던 미분이 있고 그리고 그레이디언트에서 나온 미분이 있는데 이 미분은 언제나 커뮤테이터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그 매트릭스의 곱처럼 이렇게 A와 B를 한 거하고 B와 A를 한 거 숫자로 하면 커뮤테이티브한데 그 매트릭스나 이런 오퍼레이터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니게 돼요. 하지만 미분끼리는 서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미분이 존재하면 미분의 순서는 바꿔도 된다. 그렇게 되면 얘는 커뮤테이티브해.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IJ에 대해 이 더미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IJK 이 썸을 할 때 이 JK가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같이 곱해진 게 엡실론 IJK의 JK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사실은 마치 X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odd 펑션을 적분하면 하나마나 빵이 되는 것처럼 시메트릭과 이 구간이 시메트릭하고 그리고 함수가 엔타이 시메트릭하게 되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반대 부호가 되면서 캔슬이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엡실론 IJK의 JK가 엔타이 시메트릭해서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는데 여기에 똑같이 순서를 바뀐 것이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거는 산수를 하면 그냥 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루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에 빵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종의 토이 모델로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R은 스퀘어 루트 X제곱, Y제곱, G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한번 컨서버티브 포스이죠.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 존재하니까 그 포텐셜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그 컨서버티브 포스를 얻을 수 있는데 뭐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래요. 이런 계산은 우리 앞에 있는 계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포텐셜이 있다. 지금 이거 익스포넨셜, 이게 가우시안 형태에서 이게 불쑥 튀어나온 건데, 이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움푹 패인 것이 있네. 패인 지점은 뭐지지? x, y가 이퀄 마이너스 a하고 제로인 지점이 그 센터일 거고, 이렇게 볼록한 지점은 a, 제로라고 하는 그런 xy 평면상에서 그런 하나의 포텐셜 베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웰이 섞여 있는 형태다. 그림으로 봅시다. 다음과 같이 여기 a고 마이너스 a, 여기가 x축이고 y축, x축의 두 지점에 하나의 피크가 포텐셜 베리어가 있고, 그리고 포텐셜 웰이 섞여 있다. 자, 이럴 때 등고선 같이 나오죠. 이게 포텐셜이고 여기는 이퀴 포텐셜 커브들을, 요 라인이 바로 포텐셜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등고선 컨투어가 된다. 컨투어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고 이 3차원 그림하고 봤을 때 포텐셜이 같은 지점들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자, 포텐셜이 높은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힘은 그 반대 방향이 된다라고 했죠. 포텐셜이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이 바로 그레이디언트, 힘의 방향인데, 바로 그 방향을 여기다가 정리해 놨어. 이 지점 높은 지점이니까 높은 지점에서 바깥으로 컨서버티브 포스가 바깥을 향하고 가장 이렇게 고리되는 이 지점으로 힘이 모이게 되어 있지. 그러면서 요 꼭지점에서 힘이 없어지는데, 없어져서 평형이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아주 위태로운 unstable equilibrium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stable equilibrium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훈련을 꼭 해보기 바라요. 2학기 때는 뭐 등전위선 그런 실험이 있는데, 그러면 포텐셜이 같은 지점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엘렉트릭 필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런 걸 그려보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크스 시어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요거는 A라고 하는 컬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면을 곱한 적분을 어떤 서피스 상에서 하게 되면, 그 중에 첫 번째 항만, 6개의 항 중에 2개의 항만 생각을 해봅시다. E3에 비례하는 양이다. 그러면 E3에 비례하는 면은 X와 Y, 이거의 수직인 면이 되겠네. XY에 대한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런데 컬의 세 번째 성분은 E3에다가 312, 321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을 x와 y라고 쓰면 y라고 쓰고, 여기를 1을 x라고 쓰고, 1을 x라고 쓰고, x2를 y라고 썼네. 자, 그러면 요거의 한 개의 항만 생각을 했을 때 x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x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적분은 하나만 하다. 하나만 하니까 이것을 날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a의 y에다가 x의 upper limit과 lower limit의 차이가, 이 적분을 하면 f of x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캐피털 f의 b 빼기 캐피털 f의 a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a, y에서 x의 값을 넣을 때 x가 맥시멈 되는 지점 빼기 ay의 x가 미니멈이 되는 지점의 값을 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뭔고 하니, 어떤 면이 있는데
여기에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의 max인 y는 xy 평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꼭지점을 잡고 같은 y에 대해서 딱 보면 같은 y에 대해서 여기 적분을 하게 되는데 요 지점과 요 지점이 x max y가 주어졌을 때 x의 맥시멈 밸류고 여기가 x의 미니멈 밸류 이런 게 얻어지게 된다. 자, 맥시멈 밸류를 따라서 y 적분을 하면 이 길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니멈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걸 빼래. 빼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요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고 요것이 바로 요 그림의 오른쪽에 그 x의 맥시멈 밸류를 따라서 y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무엇이 얻어지냐 하면 xy 평면상에서 이 면 적분을 했는데 소갈맹이는 다 사라져 버리고 테두리만 한 바퀴 도는 거로 바뀌어 버렸다. 응? 이 적분이 a의 y dy거든. 그 말은 a의 이것을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더 있잖아. 지금은 g축에 대해서 있고 y축, x축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ay, dy, az, dz 그리고 ax, dx 이 세 개를 이 커브를 따라서 돌아가라는 거니까 이거 보면 a 벡터에다가 dx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path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커브를 따라 그 커브는 그 서피스를 테두리, 그 서피스의 테두리가 되는 closed path를 따라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바로 2차원상에서 이렇게 쓰인 것을 그린스 시어럼이라고 하고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일반적으로 컬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을 스톡스 시어럼이라고 하는데 그 스톡스 시어럼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 이것은 언제나 완전히 똑같다. 면적분을 속에 미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면의 테두리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적분을 하라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 만약 이 F가 이 로테이셔널이라면 다시 말해 모든 이 평면상에서 전부 다 여기 컬이 빵이라면 그게 빵이면 어떻게 이 0을 적분하면 0이니까 이 면 주위를 도는 테두리를 따른 closed curve를 따라서 한 일은 빵이 된다라고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conservative force라고 했으니까 바로 컬 F가 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항상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토탈 미카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